안녕하세요. 폐를 중심으로 자기 배려 중인 약사 둥글레, 코가 맹맹한 동맹 덕후 기린, 말랑말랑한 채식주의자 견몽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죽은 자의 집 청소인데요. 저자는 김한 작가이고요. 2020년 김영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저자 김한 작가는 대학 시절에 시를 전공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대필 작가로 활동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취재 차원에서 일본의 그 특수 청소를 취재하게 되었다는데요. 그거를 이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직접 그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수 청소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들리기도 하실 텐데요. 고독사거나 자살, 그리고 범죄 현장을 주로 청소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무용고 사망자 수나 유가족이 시신을 인수하는데 이걸 거부하는 그런 케이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6년에는 1820건이었던 게 2020년에는 2880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거의 1000건이 네. 늘었죠.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50대 남성이 제일 많고요. 그 뒤를 이은 게 이제 40대 남성이고, 최근에는 그 40대 이하의 청년 세대들이 무용고 사망자 수가 늘고 있다고 해요. 오늘날 고독사나 무용고 사망 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오늘 저희들이 소개하는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은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저자는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렇게 혼자 죽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청소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가 보면 그 우편함에 채물 통지서라든가 그리고 독촉장들이 막 이렇게 빽빽하게 꽂혀 있고, 또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가난에 완전히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청년 세대의 주곡도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20대 여성이 자살했다라고 해서 그 집을 찾아갔더니 살림이 너무 단촐해서 이삿박수 서너 개? 누가 봐도 임시 상태에 살고 있는 캠핑장 같은 모습이다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마음이 무거워서 그 뒷장을 넘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또 20대 여성의 다른 죽음도 나왔잖아요. 네. 죽기 직전까지 정리정돈하고 분리수거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살 직전에 분리수거라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전에 다른 자살자의 집에서 번개탄 껍질을 정리해둔 광경을 본 적이 있지만 이것은 너무 본격적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착화탄에 불을 붙이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중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다고? 그 상황에서 대체 무슨 심정으로 자기 죽음 앞에서조차 이렇게 초면한 공중도덕가가 존재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막강한 도덕과 율법이 있기에 죽음을 앞둔 사람마저 이토록 무자비하게 몰아붙였는가? 건물 청소를 하는 이가 전하는 그녀는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다. 그 착한 여인은 어쩌면 스스로에게는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죽인 사람이 되어 생을 마쳤다. 억울함과 비통함에 쌓이고 쌓여도 타인에게는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남에겐 화살 하나 겨누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향해 관역을 되돌려 쏘았을지도 모른다. 자신을 죽일 도구마저 끝내 분리해서 버린 그 착하고 바른 심성을 왜 자기 자신에게 돌려주지 못했을까? 왜 자신에게만은 친절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그 착한 사람은 왜 자신에게만 친절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죽은 사람에 대한 평가나 어떤 잘못에 대한 지적이라는 형식으로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청소를 가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온 나날들에 대해서 그 사람만의 어떤 고통과 어떤 고민들도 짚어보고 나아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이 충분히 담겨 있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청소 작업하러 가서 이제 가장 큰 고충이 이제 지독한 악취라고 하잖아요. 이제 시신이 이제 기간이 많이 지나서 발견될 수도 있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부패된 시실도 맞닥뜨려야 하잖아요. 그런 자신이 본 현장에 대해서 저자는 굉장히 담담하게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어떤 우리도 내가 죽은 다음에 모습이 어떨까 한번 상상해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게 이 책에 갖는 가장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나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발견이 될까, 또 죽는 건 어떻게 죽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보이겠구나, 죽음 뒤에 바로 현재로 소환이 되더라고요. 내가 뭐 이렇게 물건들이 욕심낼 일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삶과 죽음이 붙어있다는 말이 철학책이나 뭐 유명한 책에 보면 맨날 나오는데 그게 정말 실감나지 않았었는데, 어쩌면 우리가 죽음을 많이 목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실감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책을 보면서는 진짜 이게 붙어있구나라는 생각이 엄청 실감났어요. 저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이 힘들지 않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라고 해요. 저자가 대답하기를 힘들지 않다고 말하기 어렵다. 좀 복잡하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즐겁지 않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에서 갖는 즐거움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해방감이다. 어쩌면 세상의 수많은 일 가운데 청소를 인생의 직업으로 받아들이고 새로 시작한 가장 큰 동기라고도 말할 수 있다. 악취 풍기는 실내를 마침내 사람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원래의 공간으로 되돌려 놓았을 때, 살림과 쓰레기로 발 디딜 틈 없는 공간을 완전히 비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집으로 만들었을 때 나는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느낀다. 살아있는 자라면 필연적으로 코를 막고 기피하는 것을 요령껏 없애고 서랍과 장롱, 수납장에 오랜 세월이 고이 잠들어 있던 온갖 잡동사니와 옷가지를 끄집어내 집에서 탈출시키는 것. 그런 일이 나에게 즐겁고 매력적이다. 글쎄요, 그게 말이죠. 즐겁지 않다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이렇게 기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엄숙주의가 좀 있죠. 그래서 그 엄숙함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죽음이 되게 멀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되게 죽음을 가깝게 우리한테 추체험하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오히려 우리 사회 분위기에 비하면 굉장히 급진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고 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까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책을 써주신 작가분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책에서 저는 읽으면서 이제 청소와 글쓰기가 참 유사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팟캐스트를 찍었어요. 인문약방 호모큐라스를 위한 처방전 16회 방송을 들어보시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프리뷰를 마칠까요? 지금까지 폐를 중심으로 자기 배려 중인 약사 둥글레, 코가 맹맹해서 불편한 공맹덕후 기린, 말랑말랑한 채식주의자 견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